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영웅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싸웠던 트로이는 무너졌고 그렇게 바라던 승리가 왔습니다. 동료들은 집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내를, 누군가는 어린 자식을 떠올리며 돛을 올렸습니다. 오디세우스도 배에 올랐습니다. 이타카로 돌아가는 뱃길. 머릿속으로는 벌써 수없이 그려본 길이었습니다. 아내 페넬로페의 얼굴, 자신이 떠날 때 갓난아기였던 아들 텔레마코스. 지금쯤 그 아이는 얼마나 자랐을까? 자신을 알아볼까? 그런데 배는 이타카에 닿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그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이 보였습니다. 칼을 들고 맞서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적어도 싸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가로막는 건 바람이고 파도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이고 알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항해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못하는 시간. 그건 승리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다 위를 떠도는 사람. 집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닌 곳에서 오디세우스는 혼자였습니다. 어쩌면 전쟁보다 더 긴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러 섬에 닿았습니다. 어떤 섬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환대했습니다. 음식을 주고 쉴 곳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곁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신에 가까운 존재가 인간인 그에게 영원을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칼립소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녀의 섬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남으세요. 당신은 늙지도 않을 거예요. 죽지도 않을 거예요. 영원히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쟁에 지친 몸, 바다에 지친 마음.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칼립소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가져와도 따뜻한 말을 건네도 그의 눈은 언제나 먼 바다를 향했습니다. 또 다른 섬도 있었습니다. 로터스를 먹으면 모든 걱정을 잊게 되는 곳. 부하들은 그 열매를 먹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두머리, 여기 남읍시다. 이렇게 편한데 왜 굳이 힘들게 바다를 건너야 합니까?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게 가야 하는가? 여기서 모든 걸 잊고 살면 되지 않는가?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억지로 배에 태웠습니다. 울부짖는 부하들을 묶어서라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편한 곳에 두지 않느냐고. 기회는 많았습니다. 멈춰도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을 자리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오디세우스가 항해를 잘못해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잘못 봤거나 방향을 착각했거나 바람이 나빴거나 운이 없었거나.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순히 길을 몰라서 10년을 헤맨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잃은 건 바다 위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방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 위에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돌아가야 하지? 10년 전에 떠났던 그 집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들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 돌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떠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 때, 세월이 흘렀고, 사람도 달라졌고,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오디세우스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적과 맞서는 건 무섭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는 건 무서웠습니다.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보다 집 앞에서 문을 여는 게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맸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서,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알면서도 망설이는 시간. 오디세우스의 10년은 어쩌면 그런 망설임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뒤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잡혔을 때 그는 동료들이 하나씩 잡아먹히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에 이끌려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을 보았습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를 지날 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동료를 버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어야 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동굴에서 탈출할 때 그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탈출한 뒤 배가 멀어질 즈음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오디세우스다. 이타카의 왕이다. 그 한마디 때문에 폴리페모스는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저주를 빌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항해는 더 길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후회했을 겁니다.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왜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까? 조용히 떠났으면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텐데. 하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자존심, 작은 자랑, 작은 분노.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큰 것을 잃기도 합니다. 오디세우스도 그랬습니다. 영웅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도 지쳐갔습니다. 어떤 이는 우두머리, 우리 그냥 여기 남읍시다. 이제 집에 가는 건 포기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고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떠돌았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항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어느 날 부하들이 몰래 신성한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말렸지만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사더라도 당장의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의 벌이 내렸습니다. 폭풍이 일었고 배는 부서졌고 부하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오디세우스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살아남았을까? 나만 살아남아서 뭐하나? 차라리 그들과 함께 죽는 게 나았을까? 포기해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견뎠으니까. 하지만 그는 떠 있었습니다.
부서진 배의 조각을 붙잡고 파도에 밀려가면서도 그는 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오디세우스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지혜로운 왕, 용감한 전사. 하지만 바다 위에서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남자였습니다. 칼립소의 섬에서 7년을 보낼 때 사람들이 보기엔 그는 여신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해변에 나가 울었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페넬로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까? 텔레마코스는 이제 청년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어머니를 괴롭히는 구혼자들을 보며 분노했을 아들. 그 아이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까?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있던 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왕으로서 싸웠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을 때 그 노래는 그에게 모든 걸 약속했습니다. 지식도 영광도 평화도. 하지만 그는 돛대에 자신을 묻게 했습니다. 노래를 듣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 속에는 페넬로페가 없었으니까요. 텔레마코스가 없었으니까요. 사람은 때로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이유로 버팁니다. 누군가의 얼굴 하나,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다시 보고 싶은 풍경 하나. 오디세우스에게 그건 이타카의 바위섬이었습니다. 부유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 작은 섬. 하지만 그곳에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들은 그에게 불멸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필멸의 삶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필멸이었으니까요. 그들과 함께 늙고 함께 죽는 것. 그게 그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영웅의 삶이 아니라 사람의 삶. 그게 그를 10년 동안 바다 위에서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견딘 건 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들이었습니다. 폭풍이 치는 밤에는 적어도 살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돛을 내리고 키를 잡고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갑판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말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니, 도착한다고 해도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때 그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마지막 표정.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처럼 돌아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부하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 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함께 술을 마시던 밤들.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영웅인 척 했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강한 척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몸은 늙어갑니다.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떠날 때는 젊은 전사였습니다. 힘도 있었고 빠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머리는 휘어졌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거울이 없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 늙은 사람이 정말 나인가? 페넬로페가 나를 알아볼까? 텔레마코스가 이 얼굴을 보고 아버지라고 믿을까? 가장 긴 밤들은 그런 질문과 함께 했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견뎠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인내,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밤들. 신화는 그의 모험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긴 침묵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침묵 속에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견디는 것이 어떤 괴물과 싸우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20년 만에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를 보았습니다. 먼 바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섬의 윤곽. 그가 그토록 그리던 곳.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떠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의 무게. 집은 그대로일까?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할까?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페넬로페는 어떻게 지냈을까? 혼자 남겨진 그 긴 시간 동안 구혼자들이 집을 차지하고 재산을 축내고 매일 그녀에게 재혼을 강요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견뎠을까? 텔레마코스는 자신을 받아들일까?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혼자 싸워야 했던 청년. 그 아이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오디세우스는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신 아테나가 그의 모습을 바꿔주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거지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궁전에는 구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음식을 먹고 그의 술을 마시고 그의 아내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거지가 된 오디세우스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이곳에 들어와? 꺼져. 오디세우스는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페넬로페를 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내. 그녀도 늙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페넬로페는 구혼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활은 오디세우스만이 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혼자들은 하나씩 도전했지만 아무도 활 시위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지가 된 오디세우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거지가 무슨 활을? 하지만 그는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잡았던 그 활. 손에 익은 무게. 익숙한 느낌. 그는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관역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궁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거지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디세우스다. 이 집의 주인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다시 짊어지는 것. 오디세우스는 돌아왔습니다. 그는 결국 집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응원이 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하나의 고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